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과고하고 영재교에 대한 걸 비교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과고 영재교, 우리 아이는 과고 영재교를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영재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영재인지 판별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어머님들 보시기엔 영재인지를 판별한다는 게 저희 아이가 언어 습득도 되게 빨랐어요. 뭐 2달 반일 때 했어요. 그리고 수학도 되게 빨리 이해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도 금방금방 외우더라고요. 그리고 사물 이름 같은 것도 잘 외우고요. 이런 것들로 영재인지 판별하십니까? 천재와 영재는 좀 다릅니다. 어머님들이 착각하셨을 수도 있는 거는 천재라고 하는 부분이지 영재는 아닙니다. 영재라고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수학과학입니다. 그죠? 네. 수학과학에서 영재인지를 판별하는 건 선행 지식이 많은 아이 아닙니다.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게요. 심화랑 선행이라고 하는 거가 같다고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영재교 시험엔요. 선행 지식에 대한 부분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 2, 화학 2, 그 다음에 생명 2, 지구학 2 이렇게 2 과목에 대한 거 있죠. 이런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일반 물리, 뭐 일반 화학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또 억지로 꾸역꾸역 이걸 중3 때 진행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펜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유가 간단합니다. 전혀 필요 없는 사항들입니다. 네, 절대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요, 영재교 준비할 때도 저도 중계 CMS에서 영재교 대비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저희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예. 전혀 하지 않고요. 투 부분도요. 투에 대한 것도 투 부분도 극히 일부만 합니다. 극히 일부만 한다고 하는 거가 중등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네, 요것만 선택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질문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영재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별합니까? 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수학과학을요, 진행을 하되 선행보다는 심화에 초점 맞추고서 진행을 하면서 아이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잣대를 갖다가 첫 번째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중등 물화속진 있죠. 중등 물화속진 진행 과정에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중등 물화속진이 끝났다 한다면 물리학 1 하고요. 그 다음에 화학 1을 하면서 그 진행 과정에서 우리 아이가 영재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물리 올림피아드, 그 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 이거는요 잣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영재교 입시나 과거 입시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아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게 아니란다면 일부러 시키지 않으셔야 됩니다.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물리 올림피아드를 하면 영재교 입시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과고를 가서도 아니면 자사고를 가서도 물리 잘한다 화학 올림피아드를 하면 자사고 가서도 화학을 잘한다. 네, 제가 펜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물리 올림피아드나 화학 올림피아드는 다 전부 다 객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풀이 과정 쓰는 거를 너무 못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상 받은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자기들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암산도 할 줄 아니까 손으로 쓰는 걸 싫어합니다. 네, 그러면 안 고쳐집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언제일까요? 중2 때부터 시작됩니다. 중2 때부터요. 고1까지 만약에 이거를 아무도 수정 보완해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대학 가도 안 바뀝니다. 풀이 과정 쓰는 거요. 수학과에서는 풀이 과정 쓰는 거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본인도 압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어머님들이 나서셔가지고 중2 때부터 학원을 도와주시는 거죠. 거짓말을 갖다가 그냥 믿고 싶어서 이게 도움이 될 것이다 믿고 싶어가지고 시간을 채우기를 너무 많이 하시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영재교 과거에 대한 거 비교하는 거이지,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요, 결론적으로는 영재교 과거를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너무 선행에 초점 맞추고 시키지 마시라고 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논점은 앞으로 뭐냐면, 영재교 과거를 비교해서 이런 거는 시키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그죠? 충남과고, 충북과고, 전북과고, 강원과고 이런 데 다 전부 진학이 가능합니다. 실제 올해 여름 방학 때도요, 전북과고 합격했던 학생, 이제 세종시에 사는 학생입니다. 충남과고 학생들하고 같이 합쳐서 수업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충북과고 재학생들인데 세종시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팀 수업이 진행될 뻔하다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도 좀 있습니다. 어쨌거나 다 전부 다 세종시 중학교에서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는요, 이렇게 다른 시도에 있는 과고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재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영재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고3까지 마치면, 고3 마치고 이스트 계열 진학을 하면, 이스트 계열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여기 있죠.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제스트, 요 4개 학교를 갖다가 이스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4개 학교들은 다 전부 다 영재교를 마치고 진학을 하게 되면 대학에서 학점을 다 인정해줘서요, 대학을 3학년 만에 마칩니다.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네, 그만큼 영재교에서 배우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면 영재교 3학년까지 배우면 학습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지방에 있는 낮은 영재교 같은 경우가 대학 2학년 수준입니다. 그리고요, 흔히 얘기하는 경기, 그 다음에 서울 이런 데 있죠. 네, 이런 데는 대학 3학년 수준까지 배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을 가서 이스트 계열이긴 하지만 3학년 만에 조기 졸업하는 게 가능하죠. 네,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배운다?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네, 영재교 입시는 영재교 입시에 맞춰서 진행하고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올해는 좀 늦었죠. 근데 일반적으로 따지면요. 7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 일반적입니다. 올해 아닙니다. 올해는 사실상은 8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요. 보시면 이제 7월 초부터 내년 2월까지니까 7, 8, 9, 10, 11, 12, 1, 2 그죠? 무려 8개월입니다. 8개월 선행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준비 여유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준비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영재교를 자꾸 관심이 있어서 가겠다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저희가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른 거 다 빼먹고요. 다 넘어가고 이런 걸 말씀드릴게요. 입학 준비 과정이 있죠. 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영재교 같은 경우는 보시면 1에서 80%, 2는 정말 쬐끔입니다. 2는 되게 쬐끔이죠. 요 정도만 선택적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요, 영재교는 KMO를 하면 영재교 입시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재교 입시에서는요, 기하 파트도 평면 기하뿐만 아니고 입체 기하도 포함이 됩니다. 근데 KMO에서는 이제 입체 기하는 안 나오죠. 네. 그리고 고등 과정에 대한 것도 상하 정도까지 해서 멈춰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심지어는 미적분까지 해야 된다라고 뻥을 치기도 합니다. 학원에서. 그죠? 네, 그런데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내시면 아이들 망가집니다. 이렇게 무리하게요. 미적분이나 이런 거 시키실 시간이 있으시면요. 국어하고 영어 시키세요. 국어 영어를 결국 못 해가지고 영재교나 과고 가가지고 내신 안 나온 애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 잘 하려면요. 시간 밸런스를 잘 맞춰주세요. 시간 밸런스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과목 밸런스입니다. 이거 잘 맞춰서 준비해줘야 됩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고는요. 과고는 철저하게 중등 심합니다. 그리고 원 과정이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영재교하고 비교했을 때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 없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는 기술 과정을 제외하고 예체능을 포함했습니다. 예체능 기술 과정을 제외하고 A가 아니면 영재교 지원하면 일단 서류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서류 통과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 안 되면 과거는 접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이걸 일부러 말씀드린 이유가요. 뭐냐면 이겁니다. 거짓말에 속지 말자. 제가 표로 해서 대놓고 이렇게 말씀드린 건요. 저도 사실은 지금 세종시에서 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회 진행했을 때 21세기 학원에서 지금 처음입니다. 하도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제가 세종시는 또 너무 더 심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나머지 사항들은 그냥 참고로 그냥 쭉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용인 외대부고라고 되어 있죠. 네, 예전에 용인외고였죠. 용인외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과고, 그죠? 네, 하나고, 뭐 이런 학교도 쭉 있습니다. 대전과고 있고요. 네, 쭉 내려오겠습니다. 어떤 걸 보시면 되느냐면 여기 지역이 있죠. 지역.
지역을 한번 쭉 보세요. 쭉 내려와서 보시면 세종이 있습니다. 그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있습니다. 세종 과영이라고 이제 줄여서 보통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수시가 21명이고 정지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토탈 21명이죠. 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충남에 보시면 한일고가 있죠. 공주 한일고. 네. 공주 한일고에 있고 공주 한일고가 9명이죠. 네. 수시보다 정시 쪽에 더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예전에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였거든요. 이거 수시가 19명이라도 적다고 해서 난리 나고 막 그랬었던 학교였는데 지금 많이 떨어졌죠. 지금 많이 떨어진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잘하는 학교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비교가 될 겁니다. 일반고에서 대학을 가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뭐 서울대 지금 국한에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과고 영재교하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거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참고로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충남과고가 있습니다. 충남과고 6명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북과고, 그 다음에 전북과고, 그죠? 강원과고 이런 거는 아예 안 들어가 있죠. 인원이 6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대신에 충남과고는요 72명입니다. 세종과고 140명, 그 다음에 한성과고 155명. 정확하게 말씀드려야겠죠? 155명. 아이고. 155명. 보시면요. 155명인데 11명이죠. 그러면 충남과고가 2배 해도 전체 인원이 2배 해도 좀 더 부족하죠. 이거 2배 하면 144명입니다. 그럼 11명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인원 2배가 안 넘죠. 네, 그러면 충남과고가 한성과고보다 덜 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충남과고가 괜찮은 학교인 거죠. 물론 대전 동신과고도 괜찮죠. 네, 비슷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고와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쭉 넘어가면요. 보시면 경기, 대전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대전 외고가 있고요. 그죠? 이쪽 지역으로 세종 기준으로 한다면 그 말고는 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인원 자체에 대한 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고는 실제로는 국제고도 포함되지만 대학을 가는 거가 서울대 기준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대학을 가는 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고나 영재교가 그만큼 이과이다 보니까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라는 뜻이죠.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 말씀드린 거가 이제 다 전부 다 이제 뭐 영재교 과고에 대한 거 초점 맞춰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런 거 비교가 되어 있는 게 있긴 있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대한 거가 이제 비율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재교 과고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영재교 과고 비율이 뭐 50%쯤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시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고 국제고가 비율이 비슷하죠. 네. 그 다음에 기타 특목고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그 학교 같은 경우도 퍼센테이지가 그렇게 엄청 낮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과거 영재교 애들이면 서울대를 엄청 쉽게 들어가고 뭐 그런다라고 얘기하지만 상대적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대 고대를 보시면요.
연대 고대를 보시면 과거 영재교 비율이 5% 전후죠. 네, 근데 오히려 외고 국제고는 어떻습니까? 네, 서울대 비율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연고대 같은 경우가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밑으로 내려올수록요 그 수치는 격차가 더 큽니다. 네, 카이스트는 말할 것도 없죠. 카이스트는 뭐 이건 이스트 계열이기 때문에 따로 빼야 됩니다. 왜 따로 빼야 되는입니까? 보시면 외국 국제고에는 아예 없습니다. 외국 국제고에 없는 이유는요. 미적분하고 그 다음에 확통이 있죠.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기백. 기하와 벡터라고 불리죠. 네. 특히 여기서 미적분을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외고와 국제고에서 미적분 프로그램이 없죠. 수학, 과학, 교과 과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이걸 수강하지 못한 학생이면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지원했는데 떨어지는 학생들도 물론 있긴 있고요. 몇 개 학교들 같은 경우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학종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학종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재교 과고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가 일반적인 그런 어떤 대입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종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과고 영재교가 더 많죠. 이 학생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시, 정시는 거의 보는 학생이 거의 없고요. 전국적으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500명 정도 수능을 보고요. 이 학생들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뭐 때문에 수능을 볼까요? 네, 의치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치안을 가려고 수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5,000명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 영재교 학생들 때문에 뭐 특히 뭐 물리는 1등급을 받기가 물리 1이나 물리 2나 이런 건 1등급을 받기가 힘들다라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00명이 전부 다 물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 골고루 합니다. 물화생을 다 골고루 선택하기 때문에요. 네. 이 학생들 때문에 영재교 과고에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 때문에 1등급이 안 나온다. 그거는 정말 정말 거짓말입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과거 영재교 학생들의 입시 환경에 대한 걸 모르고 그냥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네, 설명회 가보면 대입 설명회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망이 좋은 직업 같은 거가 쭉 나와 있죠. 네, 이것도 이제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중등 과학 프로그램에 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토론, 초등 독서 토론에 대한 거, 그걸,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